네, 105쪽 활동 1번 보겠습니다. 다음 활동을 통해 높임 표현의 실현 방법을 탐구해보자. 자, 1번 다음 문장에서 높임의 대상을 찾고 어떤 방법으로 높임을 실현하고 있는지 정리해보자 그랬어요. 할머니께서 들어오셨다. 높임의 대상은 물론 할머니가 되겠죠. 자, 실현 방법에서는 깨서와 선어머러미 시를 사용하고 있고요. 높임 표현으로 봤을 때는 할머니라는 주체를 높인 거니까 주체 높임법이 되겠죠? 나는 어머니께 과일을 드렸다. 높임의 대상은 어머니예요. 자, 어머니는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이 어머니라는 대상을 높이기 위해서 깨를 사용하고 드리다라는 어휘, 특수 어휘가 사용이 됐네요. 자, 이거 무슨 높임법? 그렇죠? 객체 높임법입니다. 자, 아저씨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자, 높임의 대상이 누구야? 그렇죠. 아저씨예요. 실현 방법은요. 물론 종결어미에 의해서 뭐뭐 했습니까? 하식추세를 사용하고 있죠. 상대 높임법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제시된 주제나 객체에 맞게 높임 표현을 바꾸어 써보자 그랬어. 나연이가 교실에 있다. 선생님께서 교실에 계신다. 동생은 매일 이 시간에 아침을 먹는다. 할아버지께서 매일 이 시간에 아침을 드신다. 나는 동생을 데리고 영화관에 갔다. 나는 할머니를 그렇죠? 모시고 영화관에 갔어요. 재호는 궁금했던 점을 은솔이에게 물어봤어. 재호는 궁금했던 점을 선생님께 여쭤보았다. 라고 고치면 되겠죠? 자, 문장이 어색한 이유를 말해보고 바르게 고쳐 써보자. 아버지, 무슨 고민 계세요? 이거 무슨 고민 계세요? 고민이 계세요? 고민은요, 높여야 할 대상이 아니야. 그런데 아버지의 고민이기 때문에 간접 높임으로 쓰였다고? 자, 이거는요, 지나치게 높이고 있는 거죠. 어색해요. 고민을 직접 높이고 있는 거야. 주원아, 선생님이 너 교무실로 빨리 오시래. 이거는 진짜 많이 틀리는 표현인데요. 자, 여기에서, 시의 위치가 잘못된 거야. 자, 여기서 빨리 오시래. 그러면 오는 주체를 높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주어니를 높여준 거지.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돼? 주어나 선생님이 너 교무실로 빨리 오라셔 또는 오라고 하셔 이렇게 고쳐야겠죠. 이거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활동 2번 다음 시를 읽고 시간 표현의 표현 효과에 대해서 탐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산 너머 고운 노을을 보려고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렀지.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아먹혔지.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네줄이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어릴 때는 나비를 쫓듯 아름다움의 주의 땅끝을 찾아갔지. 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 몰라.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되지.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서 이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말이야. 자, 요 시는요,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나이 덕의 땅끝이라는 그런 시인데, 여기 어릴 때 나비를 쫓듯 하는 이 대상이요. 바로 앞에 1년에서 보면 그 노을이라는 의미하고 연결이 되지요. 자, 노을과 나비는요, 이 어렸을 때 좌절되어 버린 어린 시절의 꿈과 이상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땅끝을 찾아갔어요. 자, 꿈과 이상이 좌절된 어린 시절을 1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2연에서는 그러나 하면서 상황이 반전되고 있죠. 자, 시상이 전환이 되면서 땅끝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느끼는 어떤 절망감을 표현하고 있어요. 살기 위해서는 이제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이라고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찾아 나선 것도 아니었지만 자, 여기에는 절망의 극한에 서 있는 거죠. 끝내 발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이, 그걸 보려고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르리라는 것이. 자, 이 시 어떤 위태로움 속에서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어떤 희망의 느낌. 네, 그래서 이 땅끝이라는 것은요, 절박함, 절망감, 위태로움을 표현한 그런 단어가 되겠고요. 절망 속에서 생성된, 잉태된 어떤 희망, 역설적인 희망을 표현하고 있는 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대략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고, 자, 그래서 활동 2번을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이렇게 색깔별로 되어 있는 그 시제가 무엇인지 말해보고 어떤 시제 표현이 사용되었는지 정리해보자라고 했어. 자, 여기에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요, 쭉 보니까 굴렀지, 잡아먹혔지, 날아가던, 있었어, 찾아갔지. 이거는 과거가 되겠지? 자, 그런데 또는 던 이런 표현이 사용이 됐고요. 이렇게 연주황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돼지, 들어오는, 달려드는, 있는, 하지. 자, 현재 시제죠? 현재 시제는 는이 사용이 됐고요. 사용이 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자, 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르리라는 것이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해놨는데 교과서에는 보라색으로 되어 있네요. 미래를 의미하는 것이고 리라는 어미가 사용이 됐네요. 하리라. 네. 자, 2번. 시의 흐름이 시제 표현의 변화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생각해 보자라고 했는데요. 자, 시의 흐름이요. 과거 회상에서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순서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의 흐름에 따라서 시제 표현도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달라지고 있지요. 자, 다시 한번 이 시를 감상하면서 해석해 보세요. 네, 활동 3번. 다음 뉴스 보도를 보고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에 대해서 탐구해 보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북 포항시의 한 가정집 거실에 발을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온갖 물건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거실 전등이 심하게 흔들리다 못해 깨서 요거는 어떻게 표현할까? 깨져서 라고 해야겠지? 자, 깨져서 파편이 사방에 흩어졌고 화분이 넘어져 바닥에 흙이 쏟았습니다. 대신에 네, 쏟아졌습니다. 라는 피동표현 사용해야겠죠. 경남 창원시의 한 상점에서도 모든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에 진동이 감지할, 자, 요거는 감지될 정도로 건물 전체가 흔들었습니다. 자, 이거는 흔들렸습니다. 진열장에 전시된 상품들은 바닥으로 우르르 떨어졌습니다. 놀란 손님들이 대피하는 모습이 화면에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요거는 담겼습니다. 자, 요거는 행정안전부에서 긴급재난 문자를 보내 주민들을 대피하게 하고 현장에서는 119 대원들이 주민들을 대피시켜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능동표현 깨서, 깨져서, 깨어지어서, 어지다 되어 있죠. 쏟았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 선생님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쏟다에서 쏟아지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피동표현은 뭐지? 자, 아지다. 이렇게 사용이 됐다는 것. 감지할, 감지될 했으니까 감지될 이라고 했어. 피동표현은 되다죠. 자, 그 다음에 흔들었습니다는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보면 흔들리었습니다. 그랬으니까 피동표현의 요소로는 리가 사용이 됐죠. 자, 담았습니다 할 때 담겼습니다. 담기었습니다. 그래서 피동표현에는 기가 사용이 됐다는 것. 그래서 이게 보통은요, 보도문에서는 피동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요, 자, 동작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을 때가 많고요. 행위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거나 굳이 밝힐 필요가 없기 때문에 피동표현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피하게 하고 대피시켜의 사동표현에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는지 말해보래. 자, 선생님이 대피하게 하고는요, 행정안전부가 긴급 재난 문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민들을 대피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사동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피시켜라는 것은 119 대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을 대피하도록 했다는 직접 사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상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게요. 자, 문장을 고쳐 써보라고 했는데 이 노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운다 그랬어. 자, 불리운다.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 그죠?
이 노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린다. 그러죠? 리하고 우 두 개가 사용돼서 불린다라고 하면 돼요. 내일이 시험이라 믿겨지지 않는다. 아까 선생님이 이중피동 표현 쓰지 말라 그랬어. 자, 믿기지 않는다. 고기를 구웠더니 옷의 냄새가 배었다. 이거는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여기에서 고기를 구웠더니 옷의 냄새가 배었다라고 해죠. 요거는 이거 자체가 배다예요. 배다. 그런데 배이 하면서 굳이 피동 표현을 더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배었다. 냄새가 배다 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자, 부정문의 중의성에 대해서 탐구해보자 그랬어요.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언급했는데요. 은솔이가 사과를 먹지 않았다 할 때 부정의 대상이 은솔이에 있다고 보면 은솔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과를 먹었다는 거죠. 자, 사과가 부정의 대상이야. 그러면 은솔이는 사과가 아닌 다른 걸 먹은 거지. 자, 그러면 부정의 대상이 먹었다의 부정의 대상이 있다고 하면요. 은솔이가 사과를 먹지 않고 사과를 통해서 다른 행동을 한 거지. 사과를 쪼갰다던가, 사과를 던졌다던가,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2번 1과 같은 부정 표현의 중의성을 해소하여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언급했어요. 자, 보조사 은을 사용하거나 부정하고자 하는 단어에 강세를 주어서 해소할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부정 표현의 중의성까지 우리가 활동 5번까지 다 했습니다.